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기온이 영하까지 좀 하락을 했고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온 상황인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양시장 1% 넘게 상승하면서 일제히 뜨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을 중심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국 증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들어오면서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올해 산타는 누가 될까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우주로 향하는 스페이스X처럼 주가도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상장 주관사가 이제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감에 다시금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로이터 통신은요, 스페이스X의 IPO 주관사가 선정 절차에 들어갔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그리고 JP 모건이 경쟁에 붙는데 머스크가 모건 스탠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IPO가 내년에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까지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스페이스X의 CFO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고 시기나 밸류는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더해주는 멘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반기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비상장 거래 기준 기업 가치가 8천억 달러인데 비상장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요.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1조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상 조달 금액 같은 경우에는 300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조 달러라고 시장이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지금 기업의 가치가 추정되고 있는 건데 내년에 매출 추정치가 180억 달러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비교군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로켓랩이고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주가를 봤을 때 지금 PSR 같은 경우에 50배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역시나 스페이스X도 1조가 가능하다라는 게 시장의 단순 계산입니다. 결국에는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앞으로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큰 고성장이 가능한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면 기업 가치가 1조 달러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거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스페이스X가 우주판 엔비디아고 산업의 기준을 바꾸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1조도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의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듯한데요. 가장 먼저 로켓 발사 부분이 있습니다. 로켓 발사 같은 경우는 펠콘 9, 그러니까 재사용 발사체입니다. 한번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고 비용적인 부분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스페이스X만의 기술력인데요. 연도별 발사 횟수를 보게 된다면요. 2019년에는 11회에 불과했다가 2025년에는 무려 165회, 165회나 지금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1년에 발사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타링크의 발사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외부 고객의 매출은 30억에서 5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이렇게 스타링크의 발사 비중이 높은 만큼 이 로켓으로 비용을 버는 것보다는 스타링크 쪽으로 비용이 나오는 것을 좀 주목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역시나 이 부분에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국방 프로젝트와 엮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과 계약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우주 감시나 통신 안보 인프라와 엮여져 있고 이러한 부분이 그냥 기업 대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익 모델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타링크가 또 국방 계약과 결합하게 된다면 민간과 함께 군수까지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역시나 스타링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시장에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스타링크 시장의 확장성입니다. 로켓 발사 역시나 이거의 연장 성장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스타링크 글로벌 서비스 지역을 보게 된다면 지금 조금 파란 색깔로 빛이 들어와 있는 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정말 많은 세계 곳곳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스타링크의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륙별 가입자 수를 보더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짙은 파란색이 아시아 시장입니다. 아시아 시장의 성장세가 진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글로벌 커버리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가입자가 8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100만 명 이상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계산해서 월 평균 요금을 스타링크를 사용할 때 $80라고 가정을 했을 때 통신 매출이 105억 달러 그리고 장비 매출이 9억 달러로 이렇게 스타링크를 통해서만 11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이 잡힐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기업의 구조가 1조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타링크는요 구독 경제와 같은 그런 흐름으로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장비를 한 번 판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매출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이게 캐시플로우의 역할을 탄탄히 해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정책 모멘텀도 지금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힘을 보태주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미국 국방수권법이 상원을 통과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우주 기반의 요격기를 개발하고 배치한다. 그리고 감시 체계를 또 개발하고 배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동맹 국가와 함께 개발을 하고 배치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결국에는 우주 기반의 방공 체계를 법제화 가 됐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일명 골든돔 프로젝트라고도 불리는데 기존에 그냥 행정명령으로 진행됐던 게 연방 법률로 좀 구체화가 되고 격상이 된 것이고요. 행정명령은 정권이 바뀌면 정부의 기조가 변화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의 배분이라던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법제화가 되게 된다면 예산을 조달하고 지속하는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게 방산과 우주 기업들에게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저궤도 위성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저궤도 위성의 배치가 결국에는 국가 안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번 국방수권법 상원이 통과했던 이 법률 안에서도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주 항공 자체가 이제는 미국에서는 연구를 넘어서 양산 시점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골든돔의 구조가 지금 도식화가 되어 있는 예상 구조가 그림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궤도 군집 위성망과 우주 기반의 요격 요체를 함께 AI를 통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이것으로 좀 방어적인 구축을 하겠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인데요. 결국에는 우주 기반으로 방공 체계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는 지상과 그리고 하늘을 넘어서 우주까지도 점점 더 국방력에 대한 한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궤도 위성의 수명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이고요. 상시적으로 1,000기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궤도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단순히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양산까지의 기간으로 넘어갔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교체를 2, 3년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 판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부품 관련된 기업 단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주하고 생산을 해야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방산 기업들과 같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관련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시장에서 스페이스 X와 관련돼서 반응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우선 투자사가 있습니다. 직접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스페이스 X에 투자한 이력이 있고 이로 수익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 가장 강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HVM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위성과 관련
관련돼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역시나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고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나옵니다. 골든돔 수혜주 같은 경우 LS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두 종목을 짚어주었는데요. 역시나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고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저궤도 위성 사업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제주 우주센터가 내년에 가동 예정인 거 그리고 연 100기 규모의 위성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궤도 위상이 확산될 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감시나 요격 통신 체계 관련돼서 전반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우주 항공 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AI와 로봇을 넘어서 시장은 우주까지 시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네이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장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로봇과 우주항공 섹터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5% 안팎의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일중 고점 대비해서는 소폭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IT 투톱도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장중에 11만 전자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4,092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1.7%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일중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고점이 929포인트였는데요. 현재 92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확실히 코스닥에서는 우주항공과 로봇과 같은 섹터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순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또 기관의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물 시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은 1조 2천억 원 이상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반면에 연말을 앞두고 개인은 차익 실현 강하게 출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조 9천억 원 이상 2조 가까운 물량 쏟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300억 원 이상 매수 포지션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 기관은 260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주항공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이 IPO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르면서 우주항공 그리고 관련주들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 측에서는 상장 주관사 선정 작업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내년에 스페이스X가 IPO를 하게 되면 이 기업 가치를 1조 5천억 달러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뉴욕 증시에서도 빅 이벤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이 주요 은행들이 뛰어드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모건 스탠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 흐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구간 상한가 도달했고요. 미래에서 벤처투자도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HVM의 경우에도 상중에 상한가 도달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18%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AP위성 8%, YJ링크도 8.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 반도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에서 호평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내년도 엔비디아가 출시될 이 베라루빈 칩의 HBM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공급에 대한 부분들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관련주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한미반도체 8%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덕산 하이메탈도 7.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크인 6.8%대 오름세, 하나비전은 5.7%대 상승사에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3.4%가량 오르면서 109,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도 체크해 보시죠. 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나눠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시죠.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시장을 좀 짓눌렀던 이 AI 버블 우려감이 시장에서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AI 거품론이 진정되는 분위기 속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장 초반에는 11만 전자를 다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AI 관련해서 호재성 뉴스가 많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AI의 수익성 우려를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되살렸습니다. 챗 GPT 앱의 경우에 출시한 지 31개월이 됐는데 벌써 누적 결제액 3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이 수익성에 대한 우려 좀 덜어줄 수 있는 소식에 힘을 더했고요.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구글, 오픈 AI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에 합류한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제네시스 미션이랑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따라 또 수익성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뿐만 아니라 실적 부진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논란 등으로 계속해서 잡음이 좀 컸었던 오라클의 경우에도 틱톡이 미국 사업에 투자 컨소시엄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관련해서 중국의 수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을 착수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관련된 분위기가 미국 증시에도 전해졌고요. AI 대형주뿐만 아니라 AI 밸류체인 전반으로 상승하면서 특히나 반도체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운 상승세로 지난주 증시를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또 HBM4 관련해서 이 엔비디아 루빈 AI 가속기 테스트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급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구동 속도 그리고 전력 효율 측면에서 메모리 업체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쪽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년 HBM 공급 물량 역시 내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따라 내년 삼성전자 실적에도 적지 않은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비롯해서 반도체주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구간 삼성전자가 다시금 11만 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3.39% 오르면서 10만 9천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SK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강한 흐름입니다. 5%대 강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코스닥 안에서 PSK, 하나마이크론, ISC 같은 종목들 선방하면서 4에서 9%까지 높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V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우주항공 테마가
계속 힘을 잘 받아가면서 시장에서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테마를 움직이는 뉴스로는 또 주말 사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역시나 핵심 이슈는 스페이스 X입니다. 상장 주관사 선정에 착수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로켓랩의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해 있는 우주항공 기업인데 미국의 우주군과 8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또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17%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스피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또 스페이스 X의 1차 벤더사로 잘 알려져 있죠. 우주항공 발사 업체, 미국의 업체와 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또 공시로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 호재성 뉴스가 나온 가운데 이노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또 주가 흐름이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첫 상업 발사체 한빛 나노 발사가 또다시 한 번 더 연기됐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재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3번 미뤄진 것이죠. 이제 내일 새벽에는 우주로 한빛 나노가 발사될 수 있을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스페이스X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최근에 계속해서 시세를 잘 내주고 있는 종목들이죠. HVM, 세아베스틸 제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 공급 업체들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IB 투자 같은 이러한 투자사들도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순환매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상한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장중에 상한가까지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강한 시세 그리면서 그야말로 장대 양봉을 그렸고요. HVM, 세아베스틸 지주, 나노팀까지 오늘 8에서 18%까지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페이스 X 테마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 비롯해서 오늘 로봇주들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이제 개별 이슈도 있지만 또 천스닥 시대가 열릴까, 천스닥을 향한 코스닥 정부의 활성화 기대감이 또 로봇주 전반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많이 제시하면서 코스닥 쪽의 매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방안을 좀 살펴보면 일단 코스닥 본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시했고요. 또 역동적인 다산다사, 코스닥에 들어오기도 더 쉽고 나가기도 더 쉬워지는 그런 구조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유지 요건도 단계적으로 또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의 진입도 유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의 투자 펀드 등의 세제 혜택 역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주요 그룹주 안에서 이렇게 속해져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코스닥 안에서의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로봇주 안에서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이 특히나 눈에 띄고 있습니다. 3연의 경우 2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57,400원 선까지 또 올라와 있고요. T-로보틱스, 로보로보, 클로봇 엔젤 로보틱스까지 코스닥 안에서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는 11% 이상 급등하면서 2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로보로보 역시 7% 넘게 뛰면서 8,000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대표님이 꼽아주신 오늘장 특징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역시나 한미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8%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장중의 고점 12만 7천 원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AI에 대한 버블론이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분위기고 AI 수익성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뉴스들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반도체주 전반 투심이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흐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미반도체 고점이 나온 지 딱 2달 만에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정도 많이 받았고 한 15만 9천 원대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조정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옆으로 횡보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반등이 나온다는 점에서 패턴상으로는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쪽에서는 하루 만에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고 기관들도 이틀째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수급이 다시 재조명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힘을 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1월 초에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보여줬던 서프라이즈한 모습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특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D램이나 낸드 쪽에서 성과가 더 좋을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와 함께 많이 쉬었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가능성에 시장에서는 변화를 좀 체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에서도 AI 관련된 쪽에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기대감도 같이 맞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는 가장 중요하게 HBM 생산과 관련된 쪽에서 가장 중요한 TC 본더 쪽이죠. 오늘 보니까 나왔던 세계 1위 자리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시장에서도 다시 재조명을 받는 모습들인데 네. TC 본딩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HBM 같은 경우 적층을 하다 보니까 그걸 고열과 또 압축으로 인해서 그 쌓아가는 과정 쪽에서 가장 중요한 본딩을 묶는 역할을 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부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반도체 3사 모두에 공급을 하고 있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게다가 TSMC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시장 역할과 지위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이번 HBM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같이 모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HBM 시장이 2023년도 한 50억 달러에 비해서 올해 120억 달러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4배 정도까지 커지는 상황들이고 앞으로 5년 뒤까지 가게 되면 또다시 2배 이상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250달러까지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물론 증가율은 조금 꺾이긴 하겠지만은 볼륨 자체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위상들은 계속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에도 매출이 7,300억대, 약 한 30%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이고 영업이익도 한 3,500억대, 39%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이 계속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과거에 보여줬던 HBM에 대한 어떤 HBM 장비에 대한 독보적인 어떤 프리미엄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좀 많이 부여되다가 지금은 그 정도보다는 HBM이 어느 정도 약간 성장률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받았던 높은 프리미엄이 좀 꺾이면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조금 좀 위축됐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바라보고 있는 마진이 영업 OPM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8%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HBM 시장 쪽에서 주요 플레이어들 거의 뭐 60-70% 정도의 영업이익률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조가 그대로 같이 영향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자체가 EPS 성장이 그대로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HBM4 시장도 이제 앞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루빈 시리즈까지 연결되고 나오게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높다라고 했을 때 한미반도체도 하이브리드 본딩 쪽 관련된 쪽에서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내년 하반기 정도면 공장이 완료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기업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3년 동안 2,400억 정도의 자사주를 취득했습니다. 돈을 벌다 보니까 자사주를 취득했고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최대 1,300억 정도의 소각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엔 소각을 보여주다 보니까 발행 주식 총수의 한 1.35%는 거의 소각하는 과정으로 나온다. 그러면 주주 가치를 계속 제고하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에서 부회장께서 직접 자사주 사재를 털어서 매입하고 소각하는 과정들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라는 점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패턴들은 일단 박스권 쪽으로 봤었을 때 약 한 13만 원대 부근이 얼만큼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네. 오늘 거래량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HBM4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13만 원 선 돌파 여부를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로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이틀째 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투자 경고가 해제되다 보니까 조금 가볍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추가적으로 탄력이 강하게 모습을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여전히 가고 있는 모멘텀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발전 설비 관련된 쪽에서 강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이나 복합 화력 발전 그리고 또 해상 풍력 발전 쪽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종속 회사로는 두산 밥캣, 두산 퓨얼셀이 있다 보니까 특히 매출 연결 매출 쪽으로 보게 되면 두산 밥캣의 보유 지분에 따라서 오히려 건설기계 쪽도 충분히 잡히는 모습들인데 본 사업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쪽은 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가장 먼저 원자력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국내 쪽에서 이어가는 신한울 3, 4호기가 이제 재개가 되기 시작하고 원전 정책이 그래도 유지는 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기자재 쪽에 대한 수주들 계속 또 이어갈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체코나 루마니아 같이 이제 동유럽 원전 프로젝트 쪽에서 한수원과 동반 지출했던 주요 밸류체인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대형 기자재, 특히 주기기죠. 원자력에 들어가는 이제 주기기 쪽을 공급할 기회가 높아졌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원전 수출이 또 확대가 됐었을 때 밸류체인에 대한 부각은 계속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좀 미국이 관심이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미국의 대형 원전 2030년까지 뭐 60기를 짓는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유럽이나 중동 같은 대형 원전 프로젝트의 수주가 이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가장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것보다 이런 회사는 무엇보다 당장의 실적보다도 수주가 꾸준히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는 오히려 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가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SMR 같은 경우도 어떤 성과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케일이라든가 엑스에너지 쪽과 함께 글로벌 SMR 플레이어와 함께 협력을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충분히 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SMR 전용 공장을 한 8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짓겠다라는 쪽들이고요. 아마 목표로는 지금 현재는 한 6기 정도쯤을 연간 목표로 삼는데 투자가 계속 될수록 연간 약 한 20기 수준의 SMR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특별하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쪽에서는 해당 쪽의 전력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SMR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적으로 어떤 대형 원전보다는 훨씬 더 납기나 아니면 또 규모도 작긴 하지만 좀 더 다양한 그리고 또 많은 기기를 생산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친환경 쪽과 가스터빈 쪽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는 쪽에서 가스터빈이죠. 이쪽에 대해서 수소터빈이나 LNG 복합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대형 가스터빈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최근에 미국의 수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한 2기 그리고 또 총 한 4기 정도까지는 수주를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금액들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해상 풍력 같은 경우도 터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가장 높다 보니까 이런 발전 영역 쪽에서 지금 같은 경우 전력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많은 상황 쪽에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수록 그에 따른 인프라는 계속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성장들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주요한 플레이어 쪽으로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대형 원전 관련해서 수주 기회가 계속 열려 있고 SMR이나 친환경 모멘텀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크리스마스가 껴있기도 하고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잘 알려지지 않은 로봇 쪽에서 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국 PIM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예전부터 뭐 금속 사출 부품 쪽에 강점이 있었고 금형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 대명 정비를 인수하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사업을 좀 키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MIM 공법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강점이 부각됩니다. 이제 금속 분말과 바인더를 같이 혼합하면서 같이 어떤 압축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이제 가장 어떤 눈길이 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 들어가는 자동차 터보차저
변속기 이런 쪽에서 부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현대차 협력사로 계속 꾸준히 일을 해왔었고 게다가 의료 쪽이라든가 뭐 치아 임플란트 쪽에서도 부품 관련된 쪽에서도 주력을 같이 했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중에서 관련된 금속 분말 쪽에서 티타늄을 활용한 쪽들이 강점이 큽니다. 특히 포스코나 리스트라는 회사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다음날 티타늄 분말 기술을 내재화했던 모습들이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대차와의 협력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쪽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내년에는 어떤 본격 양산을 하겠다는 쪽들이 브라켓이나 감속기 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납품하게 되면은 나도 로봇 밸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자신감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기존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MIM 공법 쪽으로 기존에 CNC 절삭 가공이라고 하는 어떤 선반에서 가공하는 쪽들은 일단 재료도 손실이 많아지고 대량 생산을 못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와 같은 MIM 공법들이 훨씬 더 어떤 대량 생산하기에 좋다라고 하게 되면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관심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신사업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IT 부품 쪽에서 폴더블 폰이나 스마트워치 쪽에서 또 정밀한 쪽에 대량 생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베트남 공장 쪽에서 증설하면서 이를 좀 공급한다는 쪽들도 앞으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자율주행 카메라 쪽에서 발열 문제를 해결해서 또 내놓을 수 있겠는 카메라 모듈이 있다라는 쪽들도 아마 눈길이 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산 쪽도 이스라엘 업체와 총기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매출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쪽도 한번 눈여겨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오래된 실적이 자동차 업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부진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내년은 매출은 한 660억대 정도에서 영업이익 110억대까지 이제 수익성이 서서히 회복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 밸류를 같이 준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아직까지는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최근에 많이 좀 주춤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기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지난 고점대 부근인 한 7만 5천 원대 다시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PIM을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관련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내 첫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삼성바이오는 GSK와 계약을 맺고 미국 메릴랜드주 락빌에 위치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인수 금액은 2억 8천만 달러다. 인수 주체는 미국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다. 해당 공장은 총 6만 리터 규모의 원료 의약품 생산 시설로 임상부터 상업 생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삼성바이오는 기존 위탁 생산 계약을 승계하며 안정적인 CMO 물량을 확보했고 현지 인력 500여 명을 전원 고용 승계했다. 이를 통해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이번 인수로 삼성바이오는 송도와 미국을 잇는 이원화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북미 고객 대응력과 공급망 안정성이 동시에 강화됐다. 삼성바이오는 향후 생산 능력 확대도 검토하며 글로벌 CDMO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을 선택해 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 거래일이 6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도 이제 뭐 거의 다 끝나니까 네. 한 5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불꽃을 쏘는 건가요? 오늘 시장이 막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뭐 계속 말씀드린 일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좀 좋아하면 안 될까요? 뭐 오르는데 또 좋아하는 거는 뭐 네네. 당연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느냐라고 보면은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수급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최근에 이제 한국 주식을 조금 줄이고 비중 조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조금 변경하는 시즌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유종의미를 거두면서 순환매가 예쁘게 잘 돌고 있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만 보더라도 뭐 최근에 저도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우주항공 섹터랑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안 올랐던 섹터들이 이렇게 순환되면서 올라오는 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제가 분명히 10월 말부터 해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아마 펀드에 있는 포트를 조절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아마 11월, 12월 구간에는 윈도우 드레싱이 연말까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덜 오른 섹터들 그리고 소외돼 있던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소외돼 있던 이런 주식들이 올라오는 이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이제 여러분들이 환호하고 또 기존 소유주들 올라온다라고 해서 여기에 집중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에 그런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무슨 고속 이런 거 붙으면 엄청나게 10배 오르고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다시금 제자리 찾아가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품절주라든지 좀 이해가 안 가게 급등하는 이상급등 현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유가 있고 이제는 소외주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핵심으로 돌아서는 섹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2차 전지주 많이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주도 그렇고 항공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섹터만 보면 된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뭐 산타랠리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고점 돌파해서 날아가긴 어렵지만 여러분들 계좌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종목들이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섹터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디까지 피크를 불꽃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4번 타자, 말로 홈런 칠 수 있는 4번 타자 업종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CES 관련된 네. 정리를 해봤고 이번 주에는 뭘 볼까요? 이제 슬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CES 끝나면 네. 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죠. 네, 그래서 연속으로 돼 있고 한 해에 뭐 IT 쪽을 대변해주는 이제 CES가 있다라고 하면 바이오 쪽은 JP모건 아니겠습니까? 그 해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CES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하고 양쪽에 걸쳐 있는 섹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양쪽에 걸쳐 있는 의료 AI 섹터 쪽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료 AI 네.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다 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양다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맨 아랫줄에 제가 뭐 글로벌 빅테크에서도 관심 갖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샘 울트먼도 오픈 AI를 통해 가지고 이 챗GPT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의료 AI 쪽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젠슨왕도 관심 있다라고 하고 일론 머스크는 작년 CES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록을 통해서 의료 상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뭐 이렇게까지도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다들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들이 관심 갖는 분야가 의료 AI 분야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조금 전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CES 끝나면 시작합니다.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반에 즐기시고 연초를 즐기시고 라스베가스에서 CES를 봤다라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된다. 체크하시면 되고 2026년 핵심 와드 중 하나가 AI로 만드는 치약.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커전 파마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1월 13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뭐 템퍼스 AI 같은 경우가 빠져 있는데 리커전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템퍼스 AI의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리커전 파마의 AI 신약 개발하는 이런 툴이나 솔루션 같은 경우가 결합돼서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많이들 추측하고 있으니까 기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콘서트 AI든 아니면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든 등등해서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이제 노바티스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던 이제 대형 빅파마들도 의료 AI 쪽에 관심을 갖고 본인들이 직접 진출하거나 아니면은 M&A나 아니면 MOU를 통해서 함께 진출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이번에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JP 모건 스퀘어 컨퍼런스. 기존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뭐 치매 치료제, 뭐 탈모 치료제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있고 뭐 ADC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이 많은 것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AI가 등장하면서 과거에 신약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그리고 뭐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예를 들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했는데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임상할 때까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9년에서 15년, 뭐 길게는 20년까지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임상을 끝마친다 해도 FDA 승인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약물은 뭐 사기였네 어쩌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임상 기간이나 여러 가지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게 이 AI다라고 밝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실 타이밍이 이제 내년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슬슬 뭐 우리 로봇주도 맨날 적자 기업만 있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살살 이제 산업이 턴되고 있는 것처럼 의료 AI 기업들도 이제 흑자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까지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료 AI를 오늘 4번 타자 업종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지금 난리인데 의료 AI 쪽은 또 상대적으로 주가는 별로 안 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많은 이슈가 나오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타 종목을 시작하면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안타 종목으로 대형주 중에 의료 AI 뭐가 있을까요? 뭐 대형주로 치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삼성 SDS나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SDS나 뭐 카카오그룹이나 삼성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진출할 수 있는데 오늘은 순수하게 의료 AI 쪽으로 좀 해서 그중에 조 단위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루닛을 선정해봤습니다. 루닛. 네, 기존에도 말로 홈런으로 여러분들께 선정해드리고 한 차례 올라갔다가 이제 적자에 대한 자금력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쭉 내려왔죠.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때도 아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가 중간중간 나와서 개인 투자분들은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루닛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까지도 설명드렸었는데 정말로 한번 내려갔다가 금요일과 오늘에서 다시 주가가 이제 복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4,000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편하게 제가 볼 때는 다시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긴급 진단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과거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고 적자폭이 확대되는 것도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리스크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로봇주 올라갈 때 얘는 왜 급락이 나오죠? 얘를 손절하세요라고 여러분들한테 신호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물량 받아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3D 유방암 영상 진단 솔루션에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력한 기업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왔고 저는 굉장히 많이 응원하는 몇몇 기업 중 하나이고 볼파라를 인수해서 이미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자체적으로도 이제 뭐 활로를 이제 모색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고 나서 본인들 자체적으로 활로를 모색하니까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적자폭은 확대되고 있지만 대신 뭐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 이미 다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료 AI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챗 GTP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거 쓰면은 구독제로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구독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구독하는 병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꾸준하게 캐시카우가 창출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루닛 기존의 실적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아마 15% 인력도 감축하고 해서 재무 구조도 개선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년부터 해가지고 적자폭도 크게 줄어들고 내후년에는 이제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정말로 좀 빠르게 진행돼서 내년 4분기에 흑자 전환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엄지를 2개나 뭐 엄지 발가락까지 지켜줘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2017년 정도에는 아무래도 흑자 전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까지 기대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소외 섹터인데 이제 시장 중심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섹터 중 하나가 의료 AI고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기업은 루닛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차트 간단하게만 봐드릴게요. 제가 그 기존에 급락했던 구간에 네. 요 구간이죠. 우리가 분명히 매수 타이밍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치고 올라온 다음에 48,000원대 건드려주고 한번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특정 이 관리하는 이제 자금력 있으신 분들이 아직 올라가면 안 돼, 나 더 매집할 거야라고 해서 내가 나온 이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까지도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직 구간이 끝나고 출발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금요일 오늘에서 거래대금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관찰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4만 원 올라온 다음에 오늘 윗꼬리를 단다. 그럼 눌림목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루닛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몇 달 전에 저희가 알려드렸죠. 의료 AI 관련해서 또 좋은 종목으로 루닛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쉬고 있지만 전략까지 다시 한번 세워드렸으니까 루닛 안타 종목으로 다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2루타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루닛도 빠른데 2루타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2루타 종목 뭘 볼까요? 너무 소외돼 있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 셀바스 AI. 셀바스 AI. 셀바스 AI, 뭐 셀바스 헬스케어 이쪽 그룹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메디보이스 쪽 벌써 뭐 7주년에서 이제 8주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쓰냐라고 하면 서울권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서 50% 이상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료 기록이라든지 대면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 인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회사나 이런 곳에서 회의할 때도 음성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또 AI가 요약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의료 시스템에서 환자의 정보, 작은 데이터도 가장 소중하게 이제 적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이 셀비보이스가 다 체크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셀바스 AI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병원에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셀비 LRS 같은 경우도 이제 조달천에 공식 입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학스테이터 쪽으로 해가지고 이 솔루션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의료 AI 쪽도 그렇고 솔루션 시장도 그렇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가 역량이 기존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잘 못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루닛도 이제 올라오고 뷰노는 가던 대로 잘 가고 JLK도 최근에 급등하고 로켓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잘 가고 좋은 종목들 사이에서 수급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셀바스 AI는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례만 온다라고 한번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에는 셀바스 AI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2루타 종목은 빠른 셀바스 AI. 다음 턴이 오기를 좀 기다려보자. 네. 그때 한번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자, 다음 이제 3루타 종목 갈까요? 호타 준종 멀리도 가면서 또 높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뭘까요? 3루타는. 뭐 길게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입니다. 가장 먼저 흑자 전환이 된 기업 뷰노입니다. 뷰노. 네. 제가 3, 4분기 정도에는 흑자 전환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네. 국내 의료 AI 기업 중에서 최초로 이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략이 달라서 그래요. 루닛은 해외 확장을 먼저 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나서 그 큰 인프라를 가지고 매출액을 쭉 끌어올린 다음에 그 이익 전환을 하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이제 이익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뷰노는 내실을 먼저 다졌어요. 아니야,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실을 다지고 안전하게 흑자 전환하면서 해외 진출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말한 대로 두 기업 다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AI 흉부 엑스레이 진단 제품 쪽으로 뷰노메드 체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FDA 승인돼 있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심정지 예측 이제 뷰노메드 딥카스 같은 경우도 승인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뭐 병이 나오기 전에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검진 같은 경우 그런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뷰노라든지 뭐 루닛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돼 있고 이제 실적을 쌓아가기만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외국으로 또 이제 진출해서 확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은 호타준족으로 손색이 없는 기업 뷰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노를 호타준족 3루타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도 뭐 안정적으로 뷰노는 자기의 길을 잘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뷰노까지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 말롬놈 종목 보기 전에 그동안 그 전에 알려드렸던 말롬놈 종목들의 랭킹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진입하고 뭐 롯데관광개발도 네네. 올라오고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페이지가 제가 연말까지 해가지고 좀 대격변이 한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대격변이 하나 나올 내일이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시간부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 종목이 아마 2페이지에 들어가냐 1페이지에 들어가냐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2페이지까지 보시면은 지금 2페이지 수익률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 다음 페이지에 뭐 30%대 그리고 20% 후반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마 한화는 내일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추월 당할까요? 네, 오전에 봤을 때 1차 목표치 정도만 터치하고 눌리고 있을 때 봤는데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아, 그렇죠. 캔커 에어스페이스. 요즘에 우주항공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알려드렸죠. 차트 간단하게 보면 설명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이날 말씀드리면서 위에 윗꼬리 달고 이렇게 좀 내려오거나 하면은 아마 눌릴 테니까 눌림목 보시면 되고 12,000원을 돌파해서 고점에서 끝나면은 그냥 편하게 매수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 매수하고 아마 한 번 더 올라갔다 눌리든지 아니면 이 12,000원 아래를 내려올 때 나머지 물량을 매수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줬어요. 그 구간을. 그래서 우리가 이틀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주었고 오늘은 14,000원 돌파 시도하고 이렇게 눌릴 때 제가 이제 오전 중에 이제 원고를 써서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저 높이에 15,000원 넘어가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은 2페이지 상단은 기본이고 아마 여기서 갭상승이 나와서 한번 치고 간다라고 하면 1페이지 도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마 재밌는 순위 대격변이 있을 테니까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상승 구간이 이제 16,000원 돌파하면서 16,000원 위에를 유지 못한다라고 한번 조금 줄이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과연 내일까지 시세를 분출하면서 랭킹 안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볼까요? 저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의료 AI 말로 없는 종목 하나 골라주시죠. 네, 뭐 의료 AI 쪽은 사실 뭐 앞에 설명드린 안타 종목, 3타 종목 두 종목이 대표적이라서 네. 두 종목 가져가기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아직 안 오른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딥노이드입니다. 딥노이드. 네,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유상증자 물량도 좀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조금 무거울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년 CES하고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의료 AI 쪽 얘기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2주 동안 최소한 2주 이상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뒤 전후까지 하면 한 달 정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의료 AI예요. 그러면 딥노이드도 오히려 유상증자 물량 이게 주주분들한테만 나눈 게 아니라 최대 주주랑 2대 주주도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상보다 최대 주주도 참여할 정도면은 나쁘지 않네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딥노이드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딥노이드 대신 원래 JLK를 생각했었는데 오늘 급등해가지고 이제 두 종목을 놓고 있다. 역시 딥노이드구나라고 이렇게 확정이 된 건데. JK까지도 움직이고 한다라고 하면 남은 건 딥노이드와 셀바스 AI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더러운 종목 여러분들 찾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두 종목이다. 그중에서 딥노이드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내려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내려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면 저는 최소 2-3배 정도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대로 다 움직이기를 기원하고 있고 의료 AI뿐만 아니라 산업용 AI, 보안이나 스마트 팩토리 쪽에도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건강보험 뭐 비급여 이쪽 진입하고 하는 뇌동맥류 이제 폐질환 검출 솔루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고, 보안 같은 경우 AI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 같은 경우 항공 보안 쪽은 아예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고, 의료 AI 쪽에서 매출이 좀 늦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보안 쪽으로도 가져올 수 있고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가져올 수 있다. 불량 검출 A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요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이쯤에서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도 급하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 종목은 3,750원 아래서만 보시면 돼요. 제가 올 때 보니까 3,500원대에서 600원 사이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까지 물량 소화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매수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3,750원을 회복할 때 사셔도 괜찮아요. 그 아래서 사시는, 지금부터 음봉 나올 때마다 사시는 분들은 싸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스타일 차이입니다. 나는 속도 빠른 게 좋아하면 3,750원을 올라타고 매수하시면 제가 볼 때는 5,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반등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5,000원까지 편안하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가 1차 목표가입니다. 꽤나 크죠.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은 이제 7,500원 구간을 2차 목표치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지금 가격에서 한 2배 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아마 기쁘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 AI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딥노이드 뭐 차트 보시는 것처럼 계속 조정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매수 찬스는 두 가지 스타일로 좀 나누어서 말려드렸어요.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시거나 아니면 3,750원 다시 턴하고 올라올 때 매수하는 전략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도 조금 있다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파트너님 또 내일 좋은 종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의 김수현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 오늘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두고 산타가 온 듯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난 미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이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실적 전망을 공개하고 또 AI 버블론을 일으켰던 오라클이 모처럼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에 훈풍이 돌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기대감이 우주 항공주를 끌어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산타 랠리의 산타가 일론 머스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항공주 오늘 쾌청한 모습입니다. 이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에서는 스페이스X가 주관사 선정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된 점이 오늘 우주 항공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오늘은 반도체주에도 강한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AI 거품론을 자극했던 오라클이 틱톡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소식 속에 반등을 했고요. 또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HBM4 칩이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 속에 오늘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산주도 모처럼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연장 유도무기 천로를 에스토니아에 4,4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
하기로 했다는 공시를 냈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년도의 외교 핵심 테마를 방산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정을 하면서 오늘 방산주에는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가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뜨겁습니다. 이 트럼프 미디어가 핵융합 에너지 기업과 합병 소식을 들려왔었죠. 국내에서도 이 정부가 지난주 금요일에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열고 핵융합로 전력 생산 실증을 2035년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된 점이 이 관련주에 산들바람을 불게 하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의료 AI주도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여야 의원들이 AI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지원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 속에 관련주가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법 2단계 입법 정부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오늘 사토시 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주가는 오늘 그렇다 할 움직임은 없지만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우선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이 한미약품에 대해서 비만 대장주로 골랐는데요. 특히나 내년도에 글로벌 비만 시장 성장세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보실 기업이 유한양행입니다. 이 자사의 폐암 치료제인 레이저 티닙이 내년도부터 미국에서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이 주요 핵심 파이프라인인 LCB84 그리고 플랫폼 가치 상승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무려 60%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 속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하나씩 보시죠. 우선 오늘 한미 반도체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 테크인사이츠가 한미 반도체가 올해 HBM/TC 본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며 오늘 한미 반도체는 이러한 내용 소화하며 주가 맑음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SK텔레콤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했던 서버 해킹 사태로 소비자 당국이 SKT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 그러니까 2조 3천억 원 규모의 배상을 하라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22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와 함께 관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오늘은 운송과 관련된 이야기, 조선부터 그리고 LCC, 항공과 같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LS증권의 이재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운송 관련된 것 중에 역시 가장 먼저 조선 섹터를 다뤄봐야 될 듯합니다. 미국에서 국방수권법에 대한 행정명령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서 한국 조선사에 대한 우선권이라는 문구가 빠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조선 관련된 섹터에 영향을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사실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조선업의 어떤 슈퍼사이클을 마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신규 선박에 대한 니즈를 저희가 감안을 해봤을 때 누가 우선권을 주는 상황이냐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이 조금은 과감한 인트로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 국방수권법 상에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의 조선소에다가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결국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에 좀 추진하고자 하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해상 패권을 계속해서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이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수권법의 내용에도 일부 반영이 됐었던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해외에 이렇게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내용을 정책사항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 네. 이것이 또 산업계라든지 실제로 노동계나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반발들 역시도 이 상하원 간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다소 조금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시선이 좀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미국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전체 선박의 어떤 볼륨이 현행 선대를 거의 2배 가까이 증편을 해야 돼요. 신규 선박이 한 200척 가까이가 향후 한 10에서 20년에 걸쳐서 인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안에 있는 본토의 조선소들이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한국의 어떤 그런 우수한 건조 역량들 가지고 있는 한국의 조선소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이 요코스카 해운군 기지를 말미암아서 마찬가지로 조선업에서 또 역량을 좀 가지고 있는 일본 정도로만 시선이 지금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내 조선소들이 미 해군의 어떤 전력 증강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추진 절차에 있어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큰 흐름의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빅3 조선소들이 대미 투자를 어떻게 조금 표면화시켜 가고 이 과정에서 뭐 차세대 군수 지원함이나 차세대 급유함 그리고 뭐 경비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새로이 수주를 어떻게 받아서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향후에 실제로 프로젝트 단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권을 선택하는 게 미국이 아닐 수 있다라고 되게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만도 한 게 조선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수주 소식이 진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수주 소식 들려오고 그러면서 또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 관련된 기업들 사이클의 상단, 이게 마지막 탄력이라 보시는지 아니면은 지속적인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탄력이라는 게 약간 회광반조, 뭐 약간 이런 어떤 네, 그 맞습니다. 유명한 네. 어구들이 좀 생각이 나는 대목인데요. 사실 사이클이 지금 이제 성장의 변곡,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가 계속해서 가팔라지는 구간은 어느 정도 지났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저희가 2021년도쯤부터 해서 컨테이너 랠리, 그다음에 러우 전쟁 때 LNG 랠리,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컨테이너 랠리가 저기 수에즈 사태로 하여금 나왔고 그 다음의 차선 이제 이슈로 무엇이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해주는 지점이 됐는데 저는 사이클 좀 더 길게 갈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새롭게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선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선소들이 경상적으로 선박을 수주할 때 이 선박으로부터 몇 %의 마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LNG 운반선이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다 보니까 가장 소위 말해서 마진율이 높습니다. 뭐 최소 2자릿수 이상을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건인데 요 LNG 운반선의 신규 발주가 다시금 재개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24년도까지 LNG가 많이 나오다가 네. 이 많이 나온 것이 기저 효과에 더불어서 어떤 미국이 그 관세 협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LNG를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수출할지에 대해서 각국 정부들이랑 계속해서 조율하는 절차들도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리 국제유가가 좀 눌리다 보니까 LNG 프로젝트들이 다소 탄력을 못 받은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25년도 LNG 수주 소식이 다소 조금 부진했습니다만은 요번 이제 12월 연말에 들어서면서 다시 LNG 발주가 재개가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트럼프 행정부의 LNG 플랜트 신규 증설에 따른 어떤 그런 LNG 운반선의 발주 모멘텀 역시도 26년도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 조선소 3사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LNG 운반선의 신규 캐파, 그러니까 생산 역량을 저희가 연간 한 70척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새로이 개시되는 LNG 프로젝트들로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신규 LNG 운반선 수요가 저는 2029년도부터 36년도까지 한 8년에 걸쳐서 한 240척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은 연간 70척씩 해봤을 때 최소 3에서 4년 정도까지는 미국의 LNG 프로젝트만으로도 우리 조선소들이 곳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계산을 세울 수가 있겠고 이게 지금 실제로 표면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오션이 말씀주셨던 바와 같이 7척 수주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HD 현대 중공업이 그 NIK 니혼유센 카이샤라고 하는 일본의 선사에서 이 미국 셔니어 에너지에서 새로이 생산하는 LNG를 이제 수송하는 계약건에 관련해서 29년도 이후를 인도 시점으로 하는 4척 플러스 4척의 옵션, 그러니까 총 8척짜리 프로젝트를 이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또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국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LNG 운반선 신규 프로젝트들이 점차 표면화가 되어 가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 우리가 조선소의 내년도 실적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요 수주, LNG 운반선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대단히 조금 면밀하게 체크하실 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역시 뭐 투자자가 이번 뭐 LNG 관련돼서 조선 산업과 관련돼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신호가
수주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믹스 개선이라고 하죠. 네. 소위 말해서 조선업은 우리가 받아온 일감을 이제 한 2에서 3년 뒤면 완전히 수익을 다 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도크에 올릴 배가 무슨 배야라는 게 결국은 프로덕트 믹스 내지 네. 믹스라고 저희가 줄여서 얘기하는 바예요. 이 믹스에 대한 내용들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구간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믹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받을 먹거리는 뭘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25년도에 다소 미진했었던 LNG 수주나 이런 볼륨들이 26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결국은 이 수주라는 소식으로 환원이 될 것이고 이것이 또 한 번 2, 3년 내지 그 이후의 수익성을 저희가 예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작금의 다소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환경에 대해서도 차츰 설명력이 더해지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연구원님 뵙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HD현대가 인도에서 예. 공장 짓고 뭐 기술 다 이제 넘겨서 완전 인도를 우리나라처럼 만들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인도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조 선박을 건조하기보다는 저처럼 이제 해운업을 좀 같이 담당하는 섹터 연구원 입장에서는 네. 인도는 저희가 흔히 이 폐선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 소위 말해서 다 쓴 선박들을 인도에서 이거를 다 부셔서 그 안에 네. 들어있는 자재들 그리고 고철 이런 재활용하는 것들을 거예요? 다시 재활용하고 또 이제 자재로 만들어 다시 매각을 하는 네. 그런 어떤 저부가 가치 사업에 특화된 이거를 이제 저희가 폐선 야드라고 부르거든요. 상장사도 있어요. 하리아나라고. 근데 이것에서 단순히 그치지 않고 인도 역시도 새로운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게 HD 현대그룹의 어떤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니즈와 다소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아마 인도 쪽의 조선소들이 가지고 있는 건조 역량이나 현지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LNG 같은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대신에 원자재를 운반하는 건화물 운반선, 벌크선이라든지 특히나 원유를 운반하는 VLCC선 같은 것들은 인도의 야드에서 새로이 추진을 해볼 만한 최근에 이제 코친이라고 인도의 국영조선소가 작년도에 새로 도크를 하나 지었고 HD 현대중공업이랑 MOU도 맺었어요. 그래요? 네. 그랬는데 이들 입장에서 이런 어떤 선박들을 또 필요로 하는 게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인도랑 중국이 특히 뭐 이제 해외 외교 뉴스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보시겠지만 사실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렇게까지 우호적인 관계는 서로 아니에요.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글로벌리 저부가 가치 선박들에 대한 시장을 중국이 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이들 선박들을 중국에 발주를 내고 또 해운사들로 하여금 이들의 어떤 그 선박의 밸류체인을 중국에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중장기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지금 글로벌리 금리가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신흥국들이 투자를 더욱더 늘리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또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는 자체적으로 선박을 우리가 건조를 해서 이 중간단에서의 이 조달 역량, 그러니까 자본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경로를 안전 경로를 확보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지들이 자체 역량만으로 안 되다 보니까는 실제로 표면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나왔던 HD 현대중공업과 코친 간의 어떤 그런 교류 절차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에 투자를 했던 거를 세계 시장에서 이제 인도 쪽으로 옮겨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조선 쪽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연구원님의 말씀 들어보면 내년 조선 업황 역시나 긍정적인 방향성을 예측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가에 또 저희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역시나 이익 성장세가 첫 번째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일감을 확보해가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조선주라는 것은 이익과 수주의 양대 함수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호적인 환율이라든지 안정적인 원가 환경, 뭐 후판 가격 등등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익이라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부차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결국은 뭐 믹스도 좋아지고 조업 역량도 매년 좋아지다 보니까는 이익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더불어서 고부가 가치 선종에서는 LNG를 그리고 저부가 가치 선종에서는 글로벌리 지금 원유 운반선이 공급이 대단히 좀 모자란 상태여다 보니까 요 원유 운반선에 대한 신규 수주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선 관련해서 뭐 어떤 선종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 기자재 단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기자재 섹터가 있다 보니까 어떠한 섹터 쪽을 좀 많이 보세요? 피팅? 뭐 피팅도 네. 대단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LNG가 돌아온 상황이니까 네. 결국은 LNG 밸류 체인에 있는 뭐 피팅 그리고 본행제 저희가 대단히 좀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저희가 탄소세 정책 좀 유예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의 벙커 CU에서 LNG 듀얼 퓨얼 엔진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글로벌 해운업의 컨테이너선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환 움직임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엔진사들의 이익 영향 역시도 내년도에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전 세계적인 소위 말해서 이 도움의 손길 예, 이제 무수한 어떤 그런 손길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기자재들 역시도 뭐 크게 걱정하고 있는 세부 섹터는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과 기자재까지도 내년에 좀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주셨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항공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제가 눈여겨봤던 기사가 통합 진에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메가 네. LCC가 탄생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공시도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시장의 파급 효과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소식을 한 번 더 좀 정리를 네. 해드리자면은 2027년도에 진에어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요 3사 LCC가 이제 모두 합병을 하게 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LCC가 됩니다. 참고로 지금 국내 최대 LCC는 제주항공이고요. 기단 규모 기준으로 사실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지금 자회사로 두게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 아시아나의 기존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모두 이미 한진그룹의 자회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병을 한다는 것은 일전에 저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서로 이제 인수가 될 때는 이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이 금호그룹의 아시아나를 가져가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에는 한진그룹 안에서의 자회사들 간의 포트폴리오 정리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 진에어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3사 합병을 이루는 구도조차도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합병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해주던 이 시점에서 이미 같이 그 계획 안에 포함이 돼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부의 통과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가 되어 있다. 거의 뭐 무조건 된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대단히 높은 확률로 이제 실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기대되는 효과는 아무래도 지금 국내 이제 항공 여행을 좀 즐기시나요? 예, 이게 해외 저희가 항공 여행을 네네. 다니다 보면은 왜 생각보다 글로벌리 항공사가 몇 개 없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가는 공항마다 다 이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아, 네. 예, 유럽은 뭐 예를 들어 런던 안에 공항이 4개나 있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그 뭐 스탠스테드, 뭐 게트윅 각 공항별로 항공사 하나씩 놓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사실은 LCC들이 특히 경쟁 강도가 많이 좀 세져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네, 소위 말해 춘추전국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춘추전국 네. 시대가 다소 조금 이 경쟁 강도가 완화되는 효과를 주게 된다면 물론 여객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은 항공권 가격이 저렴하진 않겠네요. 그럴 수 네. 있겠지만 저희가 항공주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네. 시장의 경쟁 강도가 다소 조금 완화되는 측면에서 항공사들의 이익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럼 지금 말씀드릴 수 LCC 기업들 안 가는 게 결국에는 이런 경쟁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경쟁 네. 강도가 대단히 강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팩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년도 대비해서 일부 노선들에 대해서 운임을 인플레이션율 이상으로 올리지 말라라는 그렇구나. 이제 네. 제재안을 좀 시정 조치안을 이행을 하게 됐는데 네. 단적인 예시로 뭐 괌 노선이라든지 일본의 일부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저렴한 가격에 지금 풀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운임의 하방 압력이 세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글로벌 공항 조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팬데믹 이후로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환율 레벨이 지금 대단히 좀 많이 비싸져 있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항공권은 원화로 사는데 항공사들이 정비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다 달러로 집행하거든요. 이익 환경이 대단히 아쉬워진 좋아지고. 상태가 지금 항공주들이 대단히 좀 강하게 눌리고 있는 배경을 좀 만들었다라고 해석하시면 좀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요. 정말 간단하게 하나 답변 부탁드릴게요. 운송 관련해서 좀 전망을 해준다면 그래도 좀 네.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운송업종에 대해서는 글로벌리 수요 공급 여건에서 저희가 이익 기회를 조금 포착할 수 있는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하자 판단을 네. 하고 있고요. 자동차 운반선 시장이 지금 항로별 수요 괴리, 공급 괴리가 대단히 좀 커져 있다 보니까 네. 현대글로비스가 내년도에도 충분히 좀 증액 모멘텀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로는 이제 올해에 한 10년 만에 지금 감익을 좀 보고 있는 회사가 CJ 대한통운인데 리테일 시장이 조금 다시 온기를 되찾고 네. 이 계약 물류 쪽에서 그리고 글로벌 사업 쪽에서 이익 환경이 다소 조금 돌아서는 가운데 또 최근에 반쿠팡, 탈쿠팡 효과들 역시도 이 회사를 둘러싼 어떤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조금 더 올려주는 효과를 주다 보니까 CJ 대한통운 역시도 긍정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혁 연구원과 함께 수송, 운송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이스X 상장 추진 소식에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가 급등했다. 미래에셋벤처 투자는 장 초반 16% 넘게 오르며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 기업 공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직접 투자 이력이 있는 미래에셋벤처 투자의 매수세가 몰렸다. 미래에셋그룹은 스페이스X에 약 2억 7,800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다. IPO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 가치 상승이 실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했다. 세아베스틸 지주, HVM 등 우주항공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지만 증권가는 실질적 직접 수혜주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유일하다고 평가했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가 국내 증시의 투심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에 이분 모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하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었고 국내 증시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해석해 보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반도체 업종에 일제히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서 이제 오라클을 비롯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재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던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다소나마 이제 잠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우리 증시로 연결이 되면서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11만 원을 돌파했어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결국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조금 이제 가격 조정에 대한 기간 조정의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결국 이제 오늘 이런 흐름을 딛고 조금 이제 그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현상은 지난 금요일은 사실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또 이제 그 벤처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 강세가 나타났는데 네.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 쪽으로의 움직임들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간에 약간의 그 시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지난주 금요일하고 다르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영향력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좀 이렇게 반복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수지만 오늘은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의 수가 상당히 월등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 그동안 사실은 지수가 오르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일부 업종으로의 쏠림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오르면서 지수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했었는데 오늘은 지수와 종목이 동시에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이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최근에 역시 부각되는 부분들은 개별 어떤 그 재료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그 모멘텀을 가진 업종들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역시 우주항공 관련주들, 스페이스X의 IPO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국내에서도 어떤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또 이제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어떤 법안에 이제 속도가 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도 오늘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은 로봇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순환매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서의 어떤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역시 뭐 최근에 가장 좀 대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로봇주거든요. 역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지금 이렇게 시장 중심에서의 어떤 섹터의 그 강세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로봇까지 이런 섹터 내 순환매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에서 2%대 강세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2%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 4,09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77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5% 가까운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928.9포인트 지나가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2%대 상승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위주의 흐름 굉장히 좋았던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기관이 1조 5천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9천억 원대 순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개인이 물량을 좀 팔아치우면서 2조 4천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이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1,000억 원대, 기관도 650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구간에서 6%까지 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주에 급락을 딛고 반등하는 흐름 이어줬습니다. 2.6%대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쉬어가면서 약보합권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2월 22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 막판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시장의 탄력이 더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 펼쳐진 가운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탄력도 오후장까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돌파한 가운데 국내 증시까지도 그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3% 넘는 상승, SK하이닉스도 6%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투톱이 날아올랐고요. 이와 함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9%, SK스퀘어도 8%가량 오르면서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탄력적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0.2%가량 상승했고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3% 넘는 강한 시세가 나왔고요. 금융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 약했던 2차 전지 기업을 중심으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7%가량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조선 관련된 섹터는 전반적으로 숨고르는 양상이 펼쳐졌고요. 오늘 반도체는 강했지만 전력, 설비, 전력기기 관련 대형주들은 강한 시세는 내지 못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오늘 6% 넘는 강한 시세를 이어갔고요.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 마감, LG그룹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늘 바이오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탄력이 크지는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나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요. 반도체가 강했고 바이오 대장주들이 코스피에서 약했던 것처럼 코스닥 역시나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이 1.9% 빠졌고요. ABL 바이오도 2% 넘는 하락, 보르노이도 3%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3.6% 시세를 이어가면서 미용 관련된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는 시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최근에 이 섹터 안에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오늘 긍정적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로봇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정부에서도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하이젠 R&M도 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클로버도 오늘 5% 넘게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단의 움직임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하나마이크론 8%, 리노공업도 3%가량의 오름세, 오늘 ISC도 5%가량 상승하면서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단의 움직임도 긍정적이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 의료 AI 관련 기업들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 속에 루닛이 무려 8%가량의 상승력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SM은 오늘 연일 좀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JYP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쉬어가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 단에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출발했던 오늘 시장, 결국 양 시장 모두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대 강세 그렸고요. 4,105.93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5% 강한 상승 보여줬고요. 929.14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2.5%대 강한 상승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장중에 장 막판으로 가면서 고점 더 높여가는 흐름 보여줬고요.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보여줬는데 장중 내내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줬고요. 장중 한때 929.83포인트 찍은 것이 장중 고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지수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나타났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1조 원 이상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개인이 물량을 빼내면서 2조 6천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다소 부춤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폭의 매도 우위 그렸고요. 개인이 1,000억 원대, 기관이 600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 순매수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외국인의 순매수세 받아가면서 지난주에 급락을 딛고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HD현대마린엔진의 경우에는 통합 HD현대중공업의 출범을 앞두고 실적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받아갔습니다. 현대건설 역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단에서는 역시나 로봇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가 동반해서 1, 2위에 올라왔고요. 제형솔루텍, FST 같은 반도체 소부장당 종목들 10% 이상의 급등세에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텔리디안테크와 같은 우주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갔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난주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이후로 코스닥단에 있는 로봇주들 주목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강한 흐름 보이면서 장중에 47만 9,50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4.8% 뛰면서 47만 2,5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도 오늘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흐름 이어갔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SK스퀘어 역시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올치가 조금 쉬어가긴 했지만 고부가 갇힌 LNG 선의 수주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단에서는 알지노믹스의 흐름 단연 돋보였습니다. 지난 18일에 상장한 바이오 새내기주인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내년 1월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한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단에서 ISC, STI 같은 종목들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로봇주가 역시나 실주하고 있는 가운데 SPJ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파마리서치도 기관의 선택을 받아갔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종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원전주들의 흐름이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는 투자 경고 종목이 이제 해제되면서 거래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2거래일 연속 유입되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고요. 오늘 장중에는 8만 원 선 돌파 초반에 나타내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0.78% 오름세 그리면서 7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들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시장의 주요 포인트들은 고은별 앵커와 함께 또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장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산타랠리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가증권의 시장으로 강력하게 유입됐습니다. 시장에 산타랠리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수급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기관이 주도적으로 담았고요. 외국인과의 매수세를 합하게 된다면 2조가 넘는 금액을 단 하루 동안 매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장중 5거래일 만에 4,1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6거래일 만에 4,10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성이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기록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반도체와 로봇인데요. 기술주들이 강한 가운데 반도체, 로봇, AI 그리고 5G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반도체는요, 삼성전자의 훈풍이 또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HBM4 테스트에서 호평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년 1분기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이어졌고요. 이로 인해 오늘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달 2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이 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전히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모멘텀은 살아있는 것으로 다시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로봇 분야에는 정부가 로봇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부각을 받았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로봇 기업들 역시나 오늘 강한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주항공입니다. 역시나 오늘 오전장부터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 하면 우주항공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을 더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스페이스X의 IPO 주관사 선정 절차에 착수에 들어갔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국방수건법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골든돔에 대한 기대감, 항공주들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다가 방산 수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더해지면서 방산 그 안에서도 항공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일부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는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3가지 포인트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일까지도 우리 시장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기분 좋게 마감해준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은 또 어떤 시장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대표님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내일 포인트 잡는다면 어떤 포인트 좀 잡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발표입니다. 사실 이게 원래 11월 26일 날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셧다운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런데 결국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불안감이 나타나면서 뭐 한편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GDP 이번에 그 말씀드린 그런 어떤 경기에 대한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아마 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예상치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계속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의 안정 여부예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연말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최근에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의 환호해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이제 계속해서 1,480원대를 넘나들고 있는 이러한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이렇게 좀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반도체 대장주들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11만 원 돌파했고, SK하이닉스는 6%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결국은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었던 반도체 대장주들이 한 달 이상 지금 약간 좀 횡보하는 모습,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들이 좀 증폭이 됐었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도 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오히려 이제 대표주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가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지만은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조정을 깊게 받은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반도체 대장주들이 다시금 시장의 중심에서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 그동안 만연했었던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감이 그래도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AI 수익성에 대해서 우려를 좀 잠재울 수 있는 뉴스들도 주말 사이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또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보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던 듯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좀 또 별로 재미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정도의 주가라면은 충분히 이제는 바닥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네. 그런 의미고요. 네이버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도 뭐 지금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시장의 다른 종목들의 상승에 비하면 상당히 좀 미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네이버가 계속해서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은 한 뭐 23만 원대 내외의 움직임, 좀 올라가는 듯 싶으면 한 25만 원대 정도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는 이런 흔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길게 봤을 때는 주가 자체는 지금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의 합병으로 인한 중장기 기업 가치의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어떤 시장에서는 이것을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보기보다는 결국 두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어떤 밸류에이션의 그 어떤 레벨 플러스, 이런 쪽에서의 어떤 우리가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얘기지만, 결국 오늘 이제 시장에서도 상당히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 부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STO라든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이런 디지털 자산과 관련돼 있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입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아마도 내년에는 좀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 어떤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이러한 비즈니스를 주도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회사 중에 하나가 네이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결국 두나무와의 합병도 그런 어떤 그 맥락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역시 네이버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AI 생태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스보린 AI와 관련해서 아마 연말에 뭔가 좀 중간 발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AI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가장 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네이버다. 결국 그래서 이런 생태계들이 조성이 되면은 아마도 내년 정도부터는 그러한 결과물이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과 이제 같이 좀
맥을 같이 한다라면은 지금의 주가 수준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좀 그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지금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조금 이제 길게 보는 관점에서의 네이버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30만 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2만 원 정도가 지금 이전 저점 부분을 우리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깨진다면 조금 주가가 오랫동안 또 표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2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AI 생태계로 나아가는 방향은 분명하고 AI 관련주들의 흐름도 괜찮은데 네이버도 못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들립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고 또 무엇보다 두나무와의 합병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했다라는 평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 30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22만 원 또 함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좀 만나봤고요.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데 산타랠리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 우리가 좀 기대감이나 좀 주의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이제 산타랠리라는 말이 조금 식상할까봐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싶은데 결국 좀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방 리스크는 좀 일단 나게 된 것 같다. 일단 미국장에서도 지금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됐던 오라클 주가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지금 AI 버블론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과 더불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오자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4분기, 내년 계속해서 전망치는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결국 실적을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배후로 삼아서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또 이제 많은 업종들의 상승세가 오늘처럼 조금 이렇게 좀 이제 확장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방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증시는 상승 시도를 좀 재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뭐 전고점의 돌파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는 전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4,100선 위에 올라왔지만은 결국은 지금 연말까지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조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양도세와 관련된 얘기예요. 네. 양도세 관련 매물들도 지금 좀 소화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은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의 상승 시도는 재현될 것이다. 이런 흐름을 잘 이용해보는 전략. 또 연말 증시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내년도 잘 대비해보자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현명한 선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